혹시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참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사람한테는 평생을 모아서 겨우 마련한 정말 소중한 공간이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자기 성공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꿈의 가장 높은 곳, 성공의 정점이라고 불렸던 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시그니엘 레지던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 모두가 우러러봤던 그 이름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아주 천천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완벽한 집이라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좋은 학군일까요? 아니면 편리한 교통? 그것도 아니면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정말 멋진 전망일까요?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화려함으로 집의 가치를 정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어쩌면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각, 우리가 마시는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마음 한쪽에 품고 시그니엘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곳입니다. 롯데월드타워 42층부터 71층까지 말 그대로 구름 위에 지어진 집, 시그니엘 레지던스입니다. 분양할 때부터 이곳은 그냥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0.1%를 위한 주거 공간이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주소라는 그 상징성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였죠. 그러니까 여기에 산다는 건 곧 성공했다는 징표였고 다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지위를 누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시그니엘이 세상에 약속했던 건 아주 명확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한강의 물줄기가 마치 장난감처럼 펼쳐지는 정말 압도적인 전망, 그리고 롯데호텔이 직접 제공하는 최고급 컨시어지 서비스. 이건 마치 매일매일 6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사는 것과 같은 완벽한 일상을 약속한 거나 다름없었죠.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해서 평당 가격이 1억 원을 훌쩍 넘었고 제일 비싼 펜트하우스는 무려 370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그곳을 올려다봤고 그곳에서의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완벽한 전망 뒤로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불편함 정도로 여겼죠. 그런데 이 작은 균열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주민들의 일상을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견고해 보였던 하늘의 성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정체는 바로 결로 현상이었습니다. 겨울철에 차가운 유리창에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는 거요.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현상이죠. 하지만 시그니엘에서 생긴 결로는 우리가 아는 수준을 상상 이상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창문은 늘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흐려 있었고 맺힌 물방울은 이내 줄줄 흘러내려서 창틀과 벽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축하게 젖은 최고급 벽지 뒤에서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호가하는 꿈의 공간 구석구석에서 말이죠. 이쯤에서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환기를 자주 시키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 하지만 바로 거기에 이 문제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시그니엘의 창문은 단 하나도 열리지 않습니다. 지상 500m 상공의 바람은 우리가 땅 위에서 느끼는 그런 산들바람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태풍급 바람이 불 때는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건물을 끊임없이 때립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창문을 완벽하게 밀폐하는 것, 그건 초고층 건물이 짊어져야 할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창문을 열 수 없다는 건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한 입주민은 이곳에서의 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잠수함에 사는 것 같다고요. 이 비유는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밀폐된 공간, 오직 기계 환기 장치에만 의존해야 숨을 쉴 수 있는 환경. 창밖으로 서울 전체를 다 가진 것처럼 내려다볼 수는 있지만 정작 그 바깥의 공기 한 모금 직접 마실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자연 환기가 불가능한 삶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답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고등어라도 한번 구우면 그 냄새가 온 집안에 배어서 며칠 동안이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욕실의 축축한 습기는 아무리 환기 시스템을 최대로 돌려도 완전히 사라지는 법이 없었죠. 결국 입주민들은 집안 곳곳에 여러 대의 공기청정기와 제습기를 24시간 내내 틀어놔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답답하고 탁한 공기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거주민들의 불편함과 불만은 더 이상 그들만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은 아름아름 퍼져나갔고 언제나 가장 냉정한 부동산 시장은 이 미세한 균열의 냄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시그니엘의 화려한 겉모습 속에 가려진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그 의문은 곧 가장 정직한 언어인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2023년에 88억 원에 거래되었던 한 세대가 불과 1년 만인 2024년에는 73억 원에 팔렸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려 15억 원이 말 그대로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15억 원.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그 돈이 눈 깜짝할 사이에 증발해버린 것이죠. 이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장이 이 집에 대해 내리는 가치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걸 보면 시장의 불신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짚어보죠. 2022년에는 13건, 2023년에는 11건의 거래가 꾸준히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2024년에는 한 해 동안 거래된 건수가 단 4건에 불과했습니다. 총 223세대 중에 단 4세대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려는 사람은 과연 이 가격이 합당한가 의심하고 팔려는 사람은 지금 팔면 너무 손해인데 라며 망설이는 그야말로 시장 전체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월세 시장의 상황은 이 문제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때는 월 2천만 원이 넘는 고가에도 임차인을 구하려고 줄을 섰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렇다고 집주인들이 월세를 섣불리 낮출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임대료를 낮추는 순간 그 기록이 남아서 공식적으로 자산 가치가 하락했다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집주인들은 매달 수천만 원의 관리비와 이자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차라리 집을 텅 비워두는 공실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조금 못 버는 것보다 자산 가치 자체가 무너지는 게 더 두려웠던 거죠. 물론 당시 부동산 시장 전체가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한남동이나 청담동의 다른 최고급 주택들은 굳건히 가격을 지키거나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었어요. 유독 시그니엘의 하락세만 이렇게 가파르게 나타났던 거죠. 대한민국 최고의 주소라는 그 찬란했던 타이틀은 어느새 가장 큰 하락을 겪는 주소라는 쓸쓸한 오명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집값 하락보다 더 본질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그니엘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흔들리는 사회적 균열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시그니엘이 팔려고 했던 건 벽돌과 시멘트로 지은 집이 아니라 그곳에 산다는 것 자체가 주는 남다른 지위와 품격, 그리고 그들만의 커뮤니티였기 때문입니다. 그 품격의 이미지는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빠르게 깎여나갔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청조 사기 사건이었죠.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인물이 바로 시그니엘에 살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공의 상징이었던 공간은 순식간에 사기와 허영의 무대로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부 유튜버들이 단기 힘들어 들어와서 집 내부를 샅샅이 촬영하고 불을 과시하는 플렉스 콘텐츠를 쏟아내자 초기에 입주했던 전통적인 부유층, 이른바 올드머니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검증된 이웃들과의 교류, 그리고 자기 생활 보호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존 입주민들, 그리고 시그니엘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을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배경으로 쓰려는 새로운 점유자들. 그들 사이의 간극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졌습니다. 결국 품격 있는 커뮤니티를 원했던 이들은 더 이상 이곳이 자신들이 원했던 공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보면요. 시그니엘이 겪고 있는 이 성장통이 비단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전 세계의 초고층 주거 공간들이 놀라울 만큼 비슷한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뉴욕 맨해튼의 상징과도 같았던 432 파크 애비뉴입니다. 432 파크 애비뉴 역시 완공 당시에 서반구에서 가장 높은 주거용 건물로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모여들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의 입주민들 역시 건설사를 상대로 우리 돈으로 2,2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집단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유는 끊임없는 누수, 강풍에 배가 흔들리는 듯한 극심한 건물 흔들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음 문제였습니다. 시그니엘의 문제가 공기였다면 뉴욕의 문제는 물과 흔들림이었던 거죠. 결국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인간이 기술로 아무리 높이 올라가려고 해도 거대한 자연의 물리적인 한계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 위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땅 위에서는 부의 흐름이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집에 대한 기준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무조건 높은 곳, 화려한 전망만을 쫓지 않게 된 것이죠. 새로운 부의 상징으로 떠오른 곳들은 놀랍게도 땅과 훨씬 더 가까운 곳들이었습니다. 에테르노 청담, 나인원 한남 같은 저층 고급 주택 단지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해요. 모든 세대가 넓은 개인 테라스나 작은 정원을 가지고 있고 창문을 활짝 열어서 계절의 변화와 바깥 공기를 직접 느낄 수 있으며 높은 천장으로 탁 트인 개방감을 극대화했다는 점입니다. 높이와 전망을 위해 포기해야만 했던 땅의 가치를 다시 되찾는 방향으로 럭셔리의 기준이 완전히 재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그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치 현대판 바벨탑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간의 기술과 욕망으로 하늘에 닿을 듯한 거대한 탑을 쌓아 올렸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놓쳤던 거죠. 집이란 건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한 쇼룸이 아니라 내가 매일 편안하게 쉬고 숨 쉬고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 말입니다. 결국 시장은 아주 냉정하고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부의 척도는 이제 더 이상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쾌적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느냐로 바뀌었습니다. 통유리 너머의 화려한 전망보다는 창문을 열고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신선한 공기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는 시대. 시그니엘의 가격 하락은 단순한 시세 변동이 아니라 바로 이 거주 가치에 대한 시장의 근본적인 재평가였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끝까지 따라오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값비싼 가치였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단단한 땅을 딛고서는 안정감,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창문을 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내 뺨을 스치는 바깥 공기를 직접 느끼는 감각. 어쩌면 이것들이야말로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이 시대의 가장 비싼 사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그니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조용히 던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꿈꾸는 집은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이에 있는 집일까요? 아니면 그저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평범하지만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집일까요? 이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보면서 한 번쯤 각자의 답을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